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규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규칙은 어떤 테이블에 포린키를 넣어도 규칙 1을 못 지킬 때는 중간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어라. 뭐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 한번 알아볼 건데, 자, 이 규칙도 이제 말로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바로 예시 한번 볼 거예요. 자, 엑셀로 볼게요. 자, 여기 아까 봤던 예시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 이전에 배웠던 규칙, 첫 번째 규칙 있죠. 한 칸에 하나의 정보만 들어가야 된다의 규칙을 어기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 학생이라는 테이블에 아이디랑 이름 이제 수강 과목을 적는데 한 사람이 듣는 수강 과목이 한 과목이 아니어서 이렇게 여러 개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우리 첫 번째 규칙을 이제 어겨서 요거를 해결할 때는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냐면 테이블을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이블을 먼저 분리해 볼게요. 자, 여기 학생 테이블이 있고, 그리고 수강 과목 테이블로 이제 콜시스라고 이름을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과목명 한 다음에 여기 수학이랑 과학, 국어, 수학 이런 과목들 있죠. 요거를 옮겨서 적어 볼게요. 자, 수학 그리고 과학 그리고 국어 적고요. 국어, 수학, 과학 다 적었네요. 국어, 수학, 과학 다 적고 그리고 우리 수강 과목을 적었으니 요거를 그러면 요렇게 바꿔야 되나? 이렇게 고민할 수 있다 했죠? 자, 국어 과학이니까 국어 과학 요렇게 적는데 우리 요렇게 바꿔도 포린키로 이제 적용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규칙을 아직 여전히 어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규칙을 다시 지키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이 포린키 지금 요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여기 이런 식으로 바꿔봤는데 포린키를 적용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규칙을 어겼을 때는 포린키를 반대쪽 테이블에 옮겨서 적용을 시켜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 포린키를 여기에 우리 적용시키지 않고 여기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학생 아이디가 필요하겠죠. 이 수학 과목을 듣는 학생 아이디를 적는 반대편에 스튜던트 아이디죠. 요 아이디 값을 적기 위해서 보시면 수학 과목을 지금 듣는 학생을 봤더니 박재성이랑 김재은 이라는 학생이 듣고 있고 그러면 1, 2, 1번 아이디, 2번 아이디 듣고 있죠. 그리고 과학은 박재성, 김지훈. 그래서 1, 3 적고요. 국어는 봤을 때 우리 3번 이렇게 들으니까 2번, 3번 학생이 듣고 있네요. 요렇게 우리가 이걸 지우고 포린키를 옮겨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전 규칙 첫 번째에서 예시를 볼 때는 포린키를 이렇게 옮기면은 어지간하면은 다 첫 번째 규칙을 만족하게끔 바뀌었단 말이에요. 한 칸에 하나의 정보만 들어가게 바뀌었단 말이죠. 자, 이전 예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메일을 바꾸고 이렇게 포린키를 넣었더니 여러 개 중복이 발생해서 다시 우리 포린키 위치를 바꿨더니 해결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저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규칙 두 번째 이름을 뭐라 했냐? 어떤 테이블에 포린키를 넣어도 규칙 1을 못 지킬 때에는 중간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어라. 이게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포린키 넣어도 작동을 안 할 때는 중간 테이블을 만들 건데 일단 이름은 이렇게 편하게 붙일게요. Students, Courses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간단하게 편하게 붙이고 그 다음에 포린키를 넣어줄 건데 포린키를 새로운 테이블 하나 만드는 거죠. 만들고 여기 원래 있던 첫 번째 테이블, 두 번째 테이블에 포린키를 둘 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student ID 여기 학생에 대한 ID 이 아이디를 가져온다고 해서 여기 포린키 컬럼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수강 과목에 대한 포린키도 같이 추가해 줍니다. course ID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해서 붙여주면 우리 이렇게 작성했던 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수정하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표로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학생이 어떤 과목을 수강하느냐를 표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우리 다시 이걸로 돌아가겠습니다. 수강 과목을 이게 좀 더 보기 직관적이어서 이렇게 다시 바꿔 적을게요. 2,3, 1,2, 1,3 이렇게 해서 한번 보세요. 우리 이전에 이렇게 포린키를 교체하기 전에 이런 데이터가 있었죠. 그러면 1번 학생이 수강 과목 2, 3을 듣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2 그리고 또 첫 번째 학생이 3번에 수강 과목을 듣는다. 그리고 아이디는 그냥 오토 인크리먼트여서 하나하나 그냥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김재은 학생은 2번이죠. 아이디 2번
이거를 수강 과목을 1번, 2번의 과목을 듣는다. 코र्스 아이디에 1번, 2번 학생이 2번 과목을 듣는다. 그리고 다시 김지윤 학생이 3번, 그리고 수강 과목 1번, 3번, 1번, 3번 이렇게 듣는다라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요. 다시 의미 해석해 볼게요. 학생 1번이 어떤 거냐? 박재성이에요. 박재성이라는 학생은 코र्스 아이디 2번 과학이라는 과목을 수강한다. 그리고 1번 또 박재성이 3번 국어라는 과목을 수강한다. 그러면 우리가 표현하고자 했던 박재성이 과학이랑 국어를 수강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죠. 요렇게 새로운 테이블을 추가해서 표현을 해봤더니 우리 규칙 1을 지키게끔 다시 바뀌었습니다. 한 칸에 하나의 정보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테이블에 포린키를 넣어도 규칙 1을 못 지킬 때에는 중간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어라 라는 얘기가 요런 얘기입니다. 요렇게 하나 알고 계시고요. 우리 또 다른 예제를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일단 다 지우고요. 지우기 전에 제가 요것도 하나 짚어 드릴게요. 여기서 이름을 테이블명 가운데 테이블에 이름을 어떻게 붙이지? 요렇게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students, courses 요렇게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좀 더 의미 있게 잘 붙이려면 이 students와 courses의 관계를 표현해주는 동사를 적어주면 좋아요. 말이 어렵죠? 자, 다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students 제가 일단 이해하기 좋게 학생이고 우리 요거 수강 과목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학생이 수강 과목을 땡땡땡땡 우리 동사 어떤 거 들어가면 자연스러울지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수강한다 아니면은 수강 과목을 등록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자연스럽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이름을 학생 수강 과목 이렇게 딱딱 붙여서 적어도 괜찮긴 한데 이것보다 의미 있게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수강 과목을 등록하는 정보 해서 수강 과목 등록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이 테이블명만 보고 데이터 정보를 좀 더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1번이라는 학생이 2번이라는 이 과목을 수강 과목 등록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테이블명을 좀 더 직관적으로 의미 있게 지으시면은 좀 더 가독성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점도 하나 배워 가시고요. 자, 다른 예제로 연습해 볼 겁니다. 이번에는 영화라는 테이블로 연습을 해볼 건데 우리 영화에 이제 영화 이름이 있을 거고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처음에 설계했다고 칠게요. 그럼 이렇게 테이블을 설계하고 봤을 때 규칙 1을 또 어기는 거예요. 규칙 1을 어길 때 어떻게 해? 우리 배우라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 배우를 분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배우 이름이 되겠죠? 이름이라고 그냥 적을게요. 자, 여기서 우리 황정민 배우가 있고 오달수 배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황정민 이정재 배우가 있고요. 이정재 배우 그리고 송강호 배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배우를 다 적어두고 요거를 지우거나 일단 여기 따로 빼놓을게요. 지우기 전에 포린키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요걸 포린키로 설정해서 나타냅니다.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럼 여기에 황정민, 오달수, 그리고 황정민, 이정재, 그리고 이정재, 송강호 이런 식으로 배우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규칙 1을 여전히 어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규칙 1을 어기면 어떻게 다른 테이블에 한번 넣어 본다고 했어요. 그러면 출연 배우 아이디를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여기에 영화 아이디를 기록을 해버리자. 이렇게 하면은 황정민이 어떤 영화에 출연했는지를 확인해 보면 황정민은 자 이렇게 다시 가져올게요. 황정민은 이제 베테랑이랑 신세계라는 영화에 출연했기 때문에 1, 2를 적게 되고 오달수 베테랑에만 출연했네요. 그리고 이정재는 이제 2번, 3번 그리고 송강호는 3번의 영화에 출연을 했습니다. 한 칸에 하나의 정보만 들어간다는 규칙을 여전히 어기고 있어요. 우리 포린키를 여기도 넣어보고 여기도 넣어봤는데 규칙 1이 안 지켜질 때는 중간 테이블을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자, 중간 테이블을 만들 때 일단 이름은 그냥 쉽게 이 테이블 이름을 두 개를 갖다 붙인 테이블명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아이디 영화의 포린키 영화에 한글로 적을게요. 영화에 포린키 넣으시고 배우의 포린키 넣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요. 그 다음 우리 이 관계를 표현할 겁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화 베테랑이라는 영화의
배우 누가 출연했냐면 황정민, 오달수가 출연했어요. 베테랑이란 영화에 황정민. 자, 이 규칙 1을 지키기 위해서 영화 베테랑의 오달수 이렇게 표현하면은 우린 요거를 표현한 거예요. 자, 그 다음 것도 우리 영화 신세계라는 영화 있죠? 신세계라는 영화. 여기서는 오토 인크리먼트라서 그냥 숫자가 증가하게끔 세팅이 된다고 했고, 영화 신세계라는 영화에는 황정민 배우의 아이디는 1번이고요. 그리고 이정재의 배우의 아이디는 3번입니다. 이렇게 적으면은 이게 또 표현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바로 관상은 이정재, 송강호 3번, 4번. 그러면 우리가 표현하고자 했던, 저장하고자 했던 데이터는 특정 영화에 어떤 배우가 출연하는지, 그리고 이 영화의 이름은 뭔지, 이런 관계들을 다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규칙 1을 잘 지키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은 테이블 분리를 잘 한 거고요. 이렇게 지워지겠죠? 이걸 만드는 순간 지우더라도 누가 어떤 영화에 참여했는지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가 어떤 영화에 출연을 했었는지도 조회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잘 테이블 분리를 한 거고요. 여기서 우리 이름을 좀 더 의미 있게 바꿔봅시다. 영화랑 배우랑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영화는 배우를 어쩌고저쩌고 한다. 요거에서 우리는 영화의 배우가 출연한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캐스팅한다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이런 서로 동사를 표현할 만한 관계를 생각하시다 보면은 이름이 생각이 날 겁니다. 캐스팅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이 캐스팅이라는 테이블 명을 보고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아, 1번 영화에 이 배우 1번, 2번의 배우를 캐스팅했구나. 이해가 훨씬 빠르게 되죠. 무비스, 액터스 이렇게 이어서 적어도 얼추 이해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게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테이블명을 이렇게 짓기도 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 우리 규칙 두 번째 다시 정리하자면은 어떤 테이블에 포린키를 넣어도 규칙 1을 못 지킬 때는 중간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어라. 이 규칙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다음 규칙으로 넘어갈게요.